자, 제5절 시상가액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비중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이 세 가지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고 해요. 자,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구해진 비중가액과 비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구해진 적산가액, 그 다음에 수익성의 원리에 의해서 구해진 이 수익가액,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구해진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해서 삼면 등가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일치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평가 방법으로 각각의 시산 가액을 구해보면 자,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최종 감정평가액은 하나의 가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가액의 불이치를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도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각각의 시상가액,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상가액이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추가한다면 총 네 가지 시상가액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개의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자, 이 세 가지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자, 각각의 시상가액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러한 이유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하나의 감정평가액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시산가액을 서로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재검토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감칙 제12조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감칙에서 정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토지는요. 자, 감칙에서 주된 평가 방법으로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주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자, 주된 평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감정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예요? 감칙에서 정한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바로 이 2항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방금 제1항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것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방금 제1항의 내용이 뭐였어요? 물건별로 주된 평가 방법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어쨌거나 1항에 의해서 도출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도출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자, 네가 어쨌거나 1항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출된 시산가액이 있을 텐데 그 시산가액을 자, 1항에서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시산가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제1항에 따라서 주된 평가 방법으로서 시산가액을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평가 방법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자, 1번 거래사례 비교법, 2번 원가법, 3번 수익환원법. 자,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이 있을 텐데 아직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1항에서 토지는 주된 평가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이 시산가액을 나머지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해서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주된 평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고 얘는 나머지
나머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얘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이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인데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공부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이 굳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니까 좀 넘어가시고 자, 여기에 다시 좀 더 집중을 합시다. 자, 이 항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구한 시산가액을 나머지 방법에 의해서 구한 시산가액과 서로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자, 비교 방식 안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 다른 평가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양자가 모두 비교 방식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둘 다 모두 비교 방식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시산가액 조정에서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서로 같은 방식으로 본다 아니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시산가액 구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규정은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으로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둘과 이 둘은 같은 비교 방식이다 보니까 원래는 얘와 얘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시산가액 조정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식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시산가액 구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나머지 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 외에 나머지 공시지가 기준법과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을 조금 복잡하게 해서 그렇고 또 처음 보는 내용이라 그래요. 자, 결국 결론이 뭐냐면 단순하게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어떤 하나의 방식에 의해서 시산가액 구했으면 나머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구해진 시산가액과 서로 비교해서 합리성 검토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얘를 구했으면 얘로, 반대로 얘로 구했으면 얘로 서로의 시산가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항 내용 보시면요.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 1항에 따라서 산출한 시산가액 이게 뭐죠? 주된 평가 방법. 바로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시산가액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합리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주된 평가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이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과 비교 검토해 보니까 합리성 인정되더라 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평가 결론이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어떤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평가액이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얘기할게요. 총액으로. 자, 만약에 얘가 1억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1억이. 자,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가격이 1.1억 나왔고 원가법은 0.9억 나왔고 수익환원법은 1.2억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이 평가액이 나머지 시산가액과 비교해 보니까 합리성 인정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주된 평가 방법으로서 평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평가액은 1억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액과 이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더라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가액과 이 가액을 어떻게 한다? 조정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에는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보니까 자, 요 금액과 요 금액과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적절하게 가중 평균해 보니까 1.05억이 나오더라.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주된 평가 방법이 합리성이 인정받으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최종 평가액 결정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때 단지 참고 자료에 그칠 뿐이죠. 하지만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 합리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에는 이 가액과 이 나머지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절하게 가중 평균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최종 평가액을 도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가중 평균한다라고 했는데 자, 반드시 가중 평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주로 묻기 때문에 가중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교재 밑에 3번 보시면요. 자, 시상가액 조정은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각각의 평가 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을 1대1대1의 비율로 단순하게 산술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각각의 평가 방식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까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각각의 방식을 사용할 때 사용된 자료의 양, 만약에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료의 양이 많았어요. 근데 원가법은 자료가 별로 없었고 수익환원법은 자료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야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 또는 적절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시상가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1대1대1이 아니라 각각의 평가 방식마다 각각의 평가 방식에 의해서 시상가액을 구할 때 그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량 그리고 각종 보정과 각종 계산의 정확성 그리고 이 어떤 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성격 이런 것들과 비추었을 때 적절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평가 방법에 의한 시상가액이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갖는지 따라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서 가중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과 3번 내용은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에 2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은 각각 자,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원리에 기반한 평가 방식입니다. 자, 2번 비교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분된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구한다면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공시지가 기준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다음에 3번입니다. 원가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으로 구분이 된다. 수익 방식은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5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아니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6번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시상가액 조정
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7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틀렸죠. 감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절차이고 내용입니다. 8번 시산가액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단순하게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단순한 산술평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등을 종합 고려해서 각 시산가액에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평가 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가격은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산가액에서 시산은요. 구해본 가격, 시도해본 가격 또는 구해본 가격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고 최종 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시도된 평가액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시산가액은 임시로 잠정적으로 구한 가액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 시산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자, 우리 교과서 보충 설명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러한 사례 자료는 사례 자료이기 때문에 10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량,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어떤 방법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줄지를 결정해야 된다. 자, 12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호 불안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13번 평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요거 틀렸죠.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4번 평가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서 비교해서 합리성 검토해야 된다. 정확한 내용이죠. 다음 15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을 본다? 틀렸죠.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16번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감칙체 규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합리성 검토해야 되는데 자,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성 비교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6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예외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산가액을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17번 틀렸어요. 만약에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된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된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가격이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미 시산가액 조정은 한 거예요. 다른 평가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 검토는 한 다음에 그래도 얘가 합리성 인정되니까 얘로 결정한 것이라서 시산가액 조정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얼마냐. 각각의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있죠. 자,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가 요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얘는 곱하기 0.5 하면 되고 얘는 곱하기 0.2 하면 되고 얘는 곱하기 0.3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하게 되면 최종 평가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마 1.12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절 강의 마치겠습니다.